여러분도 새벽에 놀라 깬 경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수입니다. 올해 74세이고 45년 넘게 환자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치료해온 환자분들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효과 있는 다리 지위 해결법들, 또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등 이런 이야기들을 최종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의 핵심만 뽑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리 쥐의 위험성입니다. 단순한 근육 경련이냐 아니면 심각한 질환의 신호냐, 이 부분 때문에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는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바로 다리 쥐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별로 각각 다른 대처법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혈전 위험이에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나면서 한쪽 다리만 붓고 열감이 있다면 혈전증을 의심해야 해요. 이게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되어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57세 박철호 씨 같은 경우는 야간에 다리 쥐가 자주 났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결국 폐색전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쥐를 1차와 2차로 나눠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원인들은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요. 전해질 불균형, 혈액순환 장애, 신경 압박, 근육 피로가 주요 원인이에요. 마지막으로 혈관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해결법도 단계별로 나뉘는데요. 사용 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이 기간 내에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받았던 근육이완제 치료와 조금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근본 원인별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다리 쥐를 약물로만 치료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 즉시 대응법이 우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즉시 대응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쥐가 났을 때 5초 안에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응급처치가 몇 가지 제한적인 방법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응급처치라는 이름으로 체계적인 4단계 방법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위집술 꼬집기, 다리 X자 꼬기, 혈자리 지압, 전통 스트레칭 중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다리 쥐를 위집술 꼬집기로 해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집게 손가락으로 5초간 강하게 꼬집기부터 시작해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처도 제한이 있는데요.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주로 일반적인 근육 경련이나 혈액순환 장애처럼 기본적인 원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예전에 파스 붙일 때처럼 즉시 완화가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통증 완화를 위해서 이번에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새 안 그래도 야간에 다리 쥐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었는데 이번 응급처치법으로 단기간에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사실 모든 환자에게 약을 준다고 다리 쥐가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보다는 개인별 맞춤 대응이 확실히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도 함께 개선될 수 있게 종합적인 치료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 시기입니다. 응급처치를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렸는데요. 먼저 오늘은 제가 45년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정리한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실천해 보신 후 효과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실천 시기를 빠르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첫 번째 효과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각 방법별 상세 안내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주의사항들이 필요한지 관련 내용은 차례대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제가 45년 경험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개인차나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신 방법들이라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만약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4가지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위집술 꼬집기입니다.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위집술을 5에서 10초간 강하게 꼬집으세요.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입술 꼬집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의아해 하시는데 이건 자율신경계 반사를 이용한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윗입술에는 3차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부위를 자극하면 척수 반사를 통해 다리 근육의 경련이 즉시 완화되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 위집술 정중앙 부위를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5초간 강하게 꼬집었다가 2초 쉬고 다시 5초간 꼬집기를 3회 반복하세요. 아플 정도로 강하게 해야 효과가 있어요. 이 방법의 장점은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밤중에 갑자기 쥐가 나서 움직이기 어려울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에요. 제 아내가 71세인데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셨거든요.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로는 5초 만에 해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다리 X자 꼬기예요.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발목만 교차시켜서 30초간 유지하세요. 이 방법은 종아리 근육을 압박해서 혈액순환을 강제로 개선하는 원리예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X자로 꼬면 근육이 압박되면서 정체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구체적인 자세를 설명드리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그 다음 오른쪽 발목을 왼쪽 발목 위로 올려서 X자 모양을 만드세요. 이때 발가락은 바닥을 향하고 발목에 체중이 실리도록 해야 해요. 30초간 유지했다가 발목 위치를 바꿔서 왼쪽을 위로 올리고 다시 30초간 유지하세요. 총 1분 정도 하시면 돼요. 이 방법은 바닥에 앉을 수 있을 때 사용하시면 좋고 침대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쿠션을 깔고 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68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 장애로 다리 쥐가 자주 나셨는데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신 후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세 번째, 혈자리 지압법입니다. 양릉천혈과 중도혈을 5초간 강하게 눌러주세요. 양릉천혈은 무릎 바깥쪽 움푹 들어간 곳에 있고 중도혈은 정강이 안쪽 가장 높은 부위에 있어요. 이 두 혈자리는 한의학에서 다리 경련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혈자리거든요. 양릉천혈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뼈 바깥쪽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을 찾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강하게 누르면 시큰한 느낌이 들 거예요. 중도혈은 정강이뼈 안쪽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가다가 가장 높은 부위에 있어요. 여기도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강하게 누르세요. 각 혈자리를 5초씩 3회 반복해서 눌러주시면 되고 양쪽 다리 모두 해주세요. 혈자리를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한데 누를 때 시큰하거나 아픈 느낌이 들면 제대로 찾은 거예요. 이 방법은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이고 예방 차원에서 평소에 해주셔도 좋아요. 제가 치료한 65세 이순자 할머니는 밤마다 종아리 쥐로 잠을 못 주무셨는데 이 혈자리 지압법을 배우신 후 쥐가 날 때마다 스스로 해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전통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부위별로 차별화된 당기기와 누르기를 해주세요. 종아리는 크게 비복근과 가자미근으로 나뉘는데 각각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칭해야 효과적이에요. 비복근은 무릎을 편 상태에서, 가자미근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스트레칭해야 해요. 비복근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면 벽에 손을 대고 서서 아픈 다리를 뒤로 빼세요. 무릎은 곱게 펴고 발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벽 쪽으로 몸을 기울이세요.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30초간 유지하세요. 가자미근 스트레칭은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이때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해야 가자미근이 제대로 늘어나요. 급성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아픈 부위를 직접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엄지손가락으로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따라 위아래로 5-10회 문질러 주세요. 이 방법은 움직임이 가능할 때 사용하시면 좋고 예방 효과도 뛰어나요. 잠들기 전에 미리 해두시면 야간 경련을 예방할 수 있어요. 72세 정태호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 스트레칭을 하루 3번씩 하신 후 다리 쥐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들로도 해결되지 않거나 다음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 가세요. 한쪽 다리만 붓고 열감이 동반되는 경우, 이건 혈전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종아리를 만졌을 때 딱딱하고 뜨거운 느낌이 든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해요. 쥐가 풀리지 않고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위험해요. 일반적인 근육 경련은 5-10분 내에 자연스럽게 풀리는데 그보다 오래 지속되면 근육 손상이나 신경 압박을 의심해야 해요.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장애를 받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숨이 차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정말 위험해요. 다리의 혈전이 폐로 이동해서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에요. 특히 고위험군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고혈압, 당뇨병 환자분들, 흡연자,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패턴을 가진 분들은 혈전 위험이 높아요.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까? 1단계는 혈액 검사예요. 전해질 수치, 신장 기능, 당뇨 여부를 확인해요. 특히 칼슘, 마그네슘, 칼륨 수치가 중요한데 이 전해질들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2단계는 혈관 초음파 검사예요. 다리 혈관에 혈전이 있는지 혈액순환은 원활한지 확인해요. 검사 시간은 20-30분 정도이고 전혀 아프지 않아요. 3단계는 신경전도 검사예요. 말초 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인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추 질환으로 인한 신경 압박을 진단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4단계로 CT나 MRI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1-3단계 검사로 충분해요. 이제 예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취침 전 루틴이 정말 중요해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5분간 발을 담그세요. 물 온도는 손등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면 돼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발을 담근 후에는 수건으로 잘 닦고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서 발끝을 심장보다 10-15cm 정도 높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쌓인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순환이 개선돼요. 이불로 보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리가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해서 경련이 일어나기 쉬워요. 전기장판을 사용하거나 느슨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좋아요. 특별한 예방차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생감자 1개, 우엉 1뿌리, 대추 5개를 준비하세요. 모든 재료를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고 물 1리터에 넣어서 30분간 약한 불로 끓이세요. 이 차에는 감자, 우엉, 대추가 자연스럽게 들어있어서 전해질 보충에 효과적이에요. 하루 2-3잔씩 마시시면 되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자 대신 물을 사용하셔도 돼요. 운동도 중요해요.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다리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특히 종아리 운동을 따로 해주시면 더 좋아요.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리면 발목을 위아래로 10회, 좌우로 10회씩 돌려주세요. 발가락을 쫙 펴고 5초간 유지한 후 오므리기를 10회 반복하세요. 서서 하는 운동으로는 까치발 들기가 좋아요. 발 뒤꿈치를 들어서 5초간 유지하고 내리기를 20회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식습관도 중요해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 치즈, 멸치 같은 음식을 드시고
마그네슘이 많은 견과류, 바나나, 시금치도 챙겨 드세요. 칼륨이 풍부한 감자, 토마토, 오렌지도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는 탈수를 유발해서 경련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탈수를 일으키니까 과음은 피하세요. 수분 섭취도 중요한데 하루 1.5-1리터 정도는 마셔야 해요. 특히 운동 후나 더운 날씨에는 더 많이 마셔야 하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해요.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해서 경련을 일으키기 쉬워요. 명상, 심호흡, 가벼운 요가 같은 이완요법을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돼요.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이뇨제, 스타틴계, 콜레스테롤 약물, 일부 혈압약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서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약물 때문에 경련이 생긴다고 의심되면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다리쥐는 절대 나이 탓으로만 넘기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실천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체념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80세가 넘어도 다리 쥐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윗입술 꼬집기는 오늘 밤 쥐가 나면 바로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효과를 보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과 어지럼증 해결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